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16년부터 넙치 양식장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생사료보다 영양가 높은 배합사료 생산과 보급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넙치 배합사료 공장. 지난 4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 연간 10,000톤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요구량에 맞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적절히 배합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료 개발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R&D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는 영양분도 많고 원료를 100도 이상에서 가공 처리하기 때문에 어병 발생률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공정상 100도씨 이상에서 그 원료들을 가공 처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미생물들을 멸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병 발생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생사료는 냉동 정어리나 고등어 등을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바다로 유입돼 주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 양식장 280곳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사료에 비해 배합사료 값이 비싸고 넙치 성장률도 낮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국 양식장 운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넙치의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됨에 따라 바라기에 접어든 당근이 유실되고 콩뿌리 썩은 병, 참깨 역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랑을 재정비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며 건조 중인 참깨는 창고로 옮기거나 비닐로 싸서 보관해야 합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의 지질공원이죠. 전문가와 함께 제주의 독특한 지질 자원과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생태 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병풍 마냥 펼쳐져 있는 해안 절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겹겹이 쌓인 화산재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 신비로운 장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바위 층들이 정말 너무 신비롭고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좀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수월봉의 이 같은 자연은 새들에게도 좋은 안식처가 됐습니다.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 방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암벽섬에 발달고 곳에 그런 흑로라든가 가마우지 내지는 맹금잎 매들이 번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비경 속에 터전을 마련한 바다 직박구리를 만나는 것은 탐방객들만 가질 수 있는 행운. 조류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지질공원은 어느새 생태 학습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안가에서도 다양한 새들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인 제주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4년 전부터 해마다 마련되고 있는 수월봉 국제 트레일. 각계 전문가가 탐방객들에게 지질공원의 가치와 생태, 문화를 해설하는 전문가 탐방 프로그램은 오는 23일과 24일에 다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받은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어제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 조직에 누가 될까 신분을 감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검사장이란 신분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CCTV 영상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김 지검장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제주시 한 식당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1년 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벌점 대신 상점을 주는 제도인데요. 전라남도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마일리지를 받는 운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진선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자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운전자. 올해로 운전 경력 23년째인 김승현 씨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배달 운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일단 마일리지는 둘째 떠나서 생각한 거니까 많이 지키려고.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특혜 점수 10점을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아주는 겁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이 되면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마일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10점이라는 점수가 있다는 게 좀 든든하죠. 없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사람이라 모르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연평균 한 차례 이상 사고 또는 위반을 저질렀던 운전자 가운데 40%가 서약 이후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22만여 명이 가입했고 1년 동안 약속을 지켜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운전자는 현재까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빙자한 산지 불법 전용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9건에 그쳤던 산지 불법 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올 상반기 33건에 3.18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전용 24건, 무허가 벌채 5건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빙자한 불법 전용과 무허가 벌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본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에 산림피해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보호 담당구역 책임 단속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공무원과 보조요원 등 336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2주일 동안 감귤밭 458곳에서 노지감귤 착과량 조사에 나섭니다. 농업기술원은 나무에 열린 과실량과 과실의 크기 등을 조사해 이달 말 조사 결과와 감귤밭 관리 요령을 함께 발표합니다. 한편 지난 5월 개화량 조사 결과에서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51만 2천 톤으로 관측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4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27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고산과 대정의 기온 26도, 한림 27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종일 2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6도, 낮 기온 27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성판에게 기온 2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산간에는 오늘도 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광주 김해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흐리고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관광객끼리 몸싸움을 벌인 33살 천모 씨 등 중국인 7명을 폭력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내 편의점 앞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45살 완모 씨는 병원 치료 중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년째 지지부진하던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제주청사 신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현 제주해안경비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며 2019년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제주청은 지은 지 34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등으로 신청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예술단체 발굴 지원 전시회인 이은경 작가 그림전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 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서귀포시 토평동 정해재활원에서 제9회 서귀포 미술 나들이 가다전을 개최합니다.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소장작품 회화전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마련됩니다. 변시지 화백 서거 1주년 기념 특별전이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가야금과 대금, 문인화 등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제주시 천백로에 있는 제주 복도는 홀서빙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5국에 829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제주 김대중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후 7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시 행동하는 양심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추모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 영상이 상영되고 추모 예술 공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6.15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추모 사진전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됩니다.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서의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올 들어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 행위 5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코스별로는 관음사 코스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성판화 코스가 14건, 영실 9건, 어리목 8건 등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나 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 등 임의적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상황 발생 때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빈발, 해안 난개발 등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